다음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일삼았던 저는 가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거친 타지 생활에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19세에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방황을 멈추지 못한 저는 다시 소년원에 수감될 정도로 스스로조차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부모님과 같은 내 편이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보희라고 합니다. 네, 남이지만 영원한 내 편이 돼준 세 분의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어린 시절에 친부모님하고는 관계가 소원해지셨어요? 7살 때쯤에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갔고,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아버지랑도 같이 안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들이랑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제 발로 집을 나왔어요. 왜? 아빠와 오빠들과 사는 생활은 어땠는데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들이랑 나이 터울이 조금 많이 나가지고 항상 놀던 것들을 보고 제가 빨리 배웠죠. 그래서 걸리면 매 맞고. 네, 그렇죠. 자기들은 되고 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폭행의 강도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맞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맞았어요? 네, 더 맞다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출이 시작이 됐죠. 그게 중학교 때예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통장에 이제 뭐 세뱃돈이나 이렇게 모아져 있던 돈을 한 100만 원 좀 안 되던 돈을 이제 오빠 몰래 통장을 들고 제 인생에서 제일 먼 데는 부산인 거예요, 강원도에서. 혼자? 네. 그럼 무작정 부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부산 갔는데 막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싶었던 거예요.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처음에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청소년 쉼터가 있다더라. 청소년 쉼터.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이제 언니들을 만나게 됐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접하게 된 거죠. 이제 오토바이도 타보고. 그러니까 비행의 강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전 강원도 사투리를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시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도 가게 되고 경찰서를 가게 되면 걔들은 집이 부산이니까 부모님이 오고 데려가고 저는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또 시설로 가게 되고 항상 이제 저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오빠한테 맞을 때 진짜 머리에 다 피가 고여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럴 때 내가 맞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친구랑 싸우니까 다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맞아도 되는 아이고 쟤들은 맞으면 안 되는 아이인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른들이랑 얘기하기 싫어지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나이가 돼서 눈을 떠보니까 소년원에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다라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물론 서운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소년원 가기 전에 대학을 들어갔었거든요. 미성년자 18살 때. 아빠한테 되게 용기 내서 전화를 했었어요. 등록금 달라는 거 아니고 시설에 있는데 동의서에 이거 사인만 좀 해줘라. 근데 아빠가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다음날 학교로 등록금을 입금을 했더라고요. 너가 한다고 하면 다 해줄 테니까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빠한테 항상 미안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를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아빠는 저를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아빠가 싫어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미안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 찾아가는 거지.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 그리고 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소년원까지 갔다 와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실은 제가 진짜 꼴통이었어요. 소년원에서도 무서울 게 없으니까. 예. 아이들을 보는 소년원 선생님들이 한 40명 정도 계시거든요. 예, 예. 네. 40명 선생님들 중에 한 35명이 쟤 다 교도소 갈 거라고 이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제 목숨 하나 말고는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20살에 소년원을 퇴원을 했거든요. 네. 퇴원을 한다는 확정을 받아놓고 누워있는데 이러다가 교도소 갈 것 같은 거예요. 제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제 스스로가. 혼자 생각할 때? 혼자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저도 제가 꿈이 있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교도소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자립할 수 있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7개월을 일도 하고 잘 버텼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되게 억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딱 오신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요? 제가 지금 엄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소년원 선생님이셨던 네. 분인데 그날 저를 데려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저희 보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저는 감사해라.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게. 왜냐면 한 번도 누가 경찰서가 어디고 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뭐지? 나한테 왜 이러지?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얻을 거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근데 그러면서 진짜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딱 하나였거든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 할 때 엄마가 나 믿어줬으니까 너네가 다 틀리고 엄마 맞았다는 거 내가 보여줄 거야.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180도로 삶이 바뀐 그 삶은 어떤 삶이 됐을까요? 당연히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거나 한 거는 잘못됐죠. 폭행은 잘못됐고 지금도 늘 누군가한테 해를 끼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평생 봉사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사회복지 석사를 전공하고 지금 제 후배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후배들을 키워요? 네. 상담 같은 거 사회복지 해주고. 석사까지 했다고요? 지금 석사 이제 마지막 학기. 그래요? 아유, 그럼 세상에. 공부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전공했어요? 그렇게 놀다가? 엄마가 스파르타라. 엄마가 스파르타. 아니 근데 저 대학 4학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인턴 실습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학과는? 네. 그때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실은 저희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젊은 실습생들을 잘 안 받아요. 나이가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기관에서 제 실습처를 못 구하고 이제 인턴 생활도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여기서 막바지에 이제 해주시겠다고 허락이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었죠. 그러면 거기서 받아준 관장님이라고 그럽니까? 네. 네, 기관장님. 기관장님이 마미라고. 또 맘이라고 부르시네요. 그분이 맘이에요. 네. 그 마미는 처음에 받아들일 때 네.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 없었대요? 한번 물어봤어요. 저를 왜 받으셨어요? 이러고. 실습 내려가던 날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술 먹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실습 내려와 있는 동안 네.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다. 그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술을 먹지 않은 이성 판단을 할 수 있는 너를 나는 믿는다. 근데 술을 먹으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 실수를 하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그때 본인의 판단을 자기는 믿는다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고. 그 일을 해내면서 또 한 분의 내 편을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엄마나 마미는 어린 시절에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들이잖아요. 지금의 선생님으로서의 저를 만들어주신 분? 제 아버지? 네. 항상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5글자. 네. 나는 교사다. 나는 교사다. 네. 제가 교사인지 학생인지 분간을 못하니까요, 계속. 그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숨기고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끼리만 소통하는 게 분명히 있고 이런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부딪힐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저를 이해시키시고 제 편에서 늘 하시고 제가 아이들한테 강의를 되게 오랜 시간 다녔었거든요. 전국 소년원에. 근데 그거를 되게 안쓰러워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애들 만나러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힘들지 않았고. 근데 항상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느 날. 나는 네가 네 얘기를 매일같이 꺼내는 게 너무 싫다. 네 아픔을 들여다보는 게. 근데 그게 제가 나이 먹으니까 왜 힘든지를 알겠더라고요. 나랑 똑같이 아프잖아요. 그 아이가 아픈 게. 그 아이가 왜 아픈지가 느껴지니까. 물론 죄는 지었죠. 남한테 피해는 입혔죠. 나쁜 아이들이 맞죠. 사람들이 보기엔. 근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어린 시절에 얼마나 아픔을 겪은 아이들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저는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냥 같이 울어요. 같이 울고, 그냥 같이 웃고. 그렇다면 이 세 분, 마미와 엄마와 아버지는 박보희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이제? 오늘도 아버지가 나는 교사다, 나는 여자다, 보희야 제발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늘 제 마음에 그렇죠. 되게 감사하고 죄송하고 저한테 물론 제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저한테는 진짜 부모님 같고 제가 평생 제 동생들 잘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분들이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 때문에 울지 마시고 그리고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기왕에 여기 나오신 김에 아까 용기가 없어서 친아버지한테 못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 볼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항상 1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 가서 아빠가 죽었는지 내가
용기를 빨리 내서 아빠를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 꼭 한 번은 아빠한테 아빠가 죽기 전에 효도하고 싶어. 눈물이 말해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내가 꼭 찾아갈 거고 오빠들이 못한 효도도 내가 다 할게. 사랑해.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저렇게 아빠가 그리운데 꼭 찾아가세요. 아빠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제 아빠가 된 심정을 한번 얘기하자면 네. 아빠도 용기를 못 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딸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과거에 그게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서 할 수 없는데 엄청 기다릴 거예요. 네. 엄청 기다릴 거예요. 한번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기다리실 거예요. 엄청 기다리죠. 네, 제가 아빠 마음을 남자니까 저도 네.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이 되게 살만한 이유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남에게 내 편 대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보이 씨를 보면서도 생각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내 편이 꼭 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이 들수록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 다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